사상을 확 바꿔주는 거야. 한 번에 어떤 사건을 확 일으키는 식의 그런 식으로 마구 하는 걸 안 하는 거나 좀 자제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게 어차피 사회가 변화하려면 상사부터 어차피 그 상사부터는 점진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한 번에 천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고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점진적으로 가는 게 가장 생각했나 왜 그런 교통과정처를 한꺼번에 가거든요 보이느냐 차근차근 가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차근차근 가도 그것도 교통이고 그러면 한 번에 넘기도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선생님이 말씀을 주는데 또 이게 또 뒤바뀌는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그건 답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한 방에 할 건지 점진적으로 갈지는 하나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 이 사회, 이 현실에서는 빨리 가는 게 맞을지 천천히 가는 게 맞을지를 이걸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제부터 마구 설명하니까 이제 수도를 마구에 접목해서 설명할 건데 왜 공을 해야 되냐, 왜 마음을 비워야 되냐, 아니면 왜 시중, 왜 중의,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선입견을 없거나 있어도 이 선입견이 내가 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가게 할지 더디 가게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된다고요. 이거 판단하려면 힘들거든요. 지금 이 현실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이거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선은 이 내 비워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면 습관이 아니면 선입견이 네, 그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비워내거나 그걸 어떻게든 자기가 다루어내지 못하면 이 판단에서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앞으로는 비움의 시대에 네?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비우는 거요? 그 얘기도 비운다, 비우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먼저 지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게. 비우는 것도 비우세요. 비워야 된다는 것도 집착이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하신 마구의 개념을 약간 좀 바뀌셨다고 했는데 사실 애초에 저는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지금 앞으로의 마구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 의미를 만드는 것, 그 뒤에 의미를 보는 것, 저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마구를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교단자들이 마구를 할 때 그런 의미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사건들보다 그 의미를 이제 집중하고 그런 것들을 보겠다고 하신다면 이제 앞으로 마구의 방법이라는 것도 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같은 건데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효과, 일종의 간단하게 사회적인 효과에 너무 그쪽에 비중을 뒀다고요. 비중을 둔 게 있다는 거죠. 뒀다기보다 비중을 둔 게 있는데 그 비중을 조금 덜어냈을 뿐인데 이 조금 덜어내는 게 좀 과격하다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왜 과격하냐면 이걸 천천히 해갈 건지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있어요. 저는 소통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그러니까 그 댓글식으로 그렇게 해오는 게 이게 소통 제대로 하는 거야. 너는 제대로 했냐 소통을. 이렇게 이제 또 셀프 하수는 셀프도 있으면 하는데 그거요. 그 선택이요. 근데 이게 변명을 해야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변명이 들어갑니다. 징조 아니면 김인데 의미 부여.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르게 하거나 다른 의미가 있는 걸 계속 보여줬거든요.
이미 마구 할 때 아니면 어떤 사회현상으로 이미 그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봤을 때 이 문제거든요. 올해만 일어나도 하면 우리가 마구 한 것 중에 그 뭐 여수 갔다가 마이산 갔어요. 근데 여수를 갔잖아요, 분명히. 거긴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적인 원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놀러 갔어요? 우리가 노는 게 돼요? 노는 거 안 돼요. 겉으로는 논다니까 그냥 뽕짝뽕짝 노는데 이게 노는 거냐? 왜 머리는 복잡하거든요. 여자잖아. 여자만에 굳이 갔으면 왜 여자냐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이 고민해야 돼요. 이 마구 하나 한 다음에 이 마구가 뭔지 알아낼 동안 머리싸움에 고민해야 돼요. 하루쯤에 의미가 바로 툭툭 튀어나오냐? 이거 했으니까 이거지. 저거 했으니까 저거지. 이게 툭툭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있냐?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또 오랜 고민이 필요하고, 고민 안 하면서 뭐 알아내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뭐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무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 그리고 마이산 가서 마이산 얘기가 설명했잖아요. 이을 거라고요. 있는다고 했잖아요.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남자, 여자, 섹스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애까지 나온다고 거기 그림이, 그 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희한하잖아요. 남자, 여자 만난다니까요. 남자, 여자가 만난다는 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이게 꼭 꿈 같다니까. 꿈이나 융에 설명하는 그런 식 고태적인 전형, 이런 의미라니까요. 아까 연금술 마찬가지 해, 달,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말하고 하는 건 수령이니까 도잖아요. 근데 이게 마구도 그래요. 왜 남자, 여자면 작년 일 벌어지는 걸 결정, 방아를 당기는 거는 회문산이었거든요. 근데 회문산도 남자, 여자 성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간 곳 중에 강천산이 있고, 거기 다 남자, 여자,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강물 흐르는 거 다 정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더 얘기하면 아침날 저는 몽장까지 했어요. 이게 정말 우습게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몸가지고 설명하면, 몽정이 일어나면은 오행구로 말하면 수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의 일은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작은 나무가 해요. 근데 물이 있어요. 물이 나무에서 이 원료 공급을 해줘야 나무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불이 터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발동 걸리기에 연료 주입했어요. 연료 주입 들어갔다고요. 그게 시작된다니까요. 그렇게 상징은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다르게 계속 얘기하면 폐. 이번에 제가 사정 그 사정 말고요. 검찰이 한 사정이고요. 사정은 그게 그러니까. 네, 맞죠. 사정 그거니까 잘잘못 가리는 거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그건 폐가 해요. 금지가 한다고요. 살기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이사를 6월 달에 갔는데 이 집에 적응하면서 방문 잠깐 열었는데 이 집이 더운데 사전 집보다. 그래서 이거를 온도 조절이 보면 제대로 이게 적응 못 해가지고 방문 열면 이 폐가 쓰려요. 감기가 들려요. 닫으면 덥고, 열면 폐가 쓰리고, 닫으면 덥고, 폐가 아팠다고요. 그럼 폐가 아프면 살기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숙사기운 들어봤잖아요. 그게 된다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어디가 반응하는 거, 이거 폐 반응하는 거, 신장 반응, 그러니까 그거 반응하는 거, 그리고 간 반응하는 거, 뭐 신체 어느 부위 반응하는 거 보고 무슨 일 벌어지는데 이건 내 주변만의 사회적 현상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내 몸 어디가 아픈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하면 거의 미신이 되어버린다. 아무튼 이건 지나간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도 상징이 이렇다니까요. 이게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정말 의미 있다니까요. 의미 부여 안 하면 모르죠. 모르는데도 일은 벌어져요. 계속. 몽정을 평생 사춘기 이후로 계속 해왔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마다 그 사건은 아닌데, 근데
몸을 계속 반영을 하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의미를 모르면 보이지를 않아요. 몸이 아파도 아픈 것만 느끼지 이 아픈 게 뭔지를 알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모른다고 해서 안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네, 마음 비우면 이게 보편적으로 돼요. 아까 대단 얘기한 거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이기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니까요. 이 바깥 외부의 관계, 환경, 사회와 연관해서 몸이 움직인다니까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되진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어디에 있냐고 항제내기에 써 있어요. 지인, 지인 얘기할 때 사계절과 같이 움직이고 천지와 같이 호흡하고 뭐 이런 게 막 이 얘기인데 이게 그 얘기예요.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야 천지탐이 되죠. 중명이 말한 대로.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돼요. 이 사회가 아프면 아프다니까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내 몸에도 벌어진다니까요. 이걸 자꾸 눈치를 채야 된다고. 계속 지금 말하는 대로 올해에서 벌어지는 그 마구 했던 거, 내가 갔던 산들, 내가 경험했던 거, 그 뉴스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들, 내 몸에 움직이는 것들, 아픈 것들, 이런 거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무슨 일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마구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알아내지 못하고 혼자 마구 혼자 가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잘못 간다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이 받침이 돼야 돼요. 왜 공이 받침이 돼야 되냐면 선입견이 생겨버리잖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아니 네 몸정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냐 나 미쳤지 이렇게 말하는 게 벌써 그 사회적인 선입견이 있다니까요. 왜 안 되는데 그게 왜 아니어야 되는데 그건 네 성기 문제잖아. 이게 내 성기 문제가 네 성기 문제든 간에 나는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내가 쭉 설명한 이런 거 보고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 논리 문제 있을 때 네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논리 문제 들이미는 건 만약에 과학이 하는 그 잣대를 안 된다면 과학이 다예요. 과학도 신앙인데 이미 과학도 그런 식의 이 과학 자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수학이. 지들도 증명 못하면서 왜 나한테 증명 못하는 짓을 뭐라고 그러냐는 거. 이게 이미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틀리거나 나처럼 생각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을 비우지 않았거나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오염이 이제 유행이잖아. 요즘 어디 가서 오염이 돼 있는데 이 달걀까지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돼 있는 뭐든지 다 오염돼 있다. 그 오염돼 있는 거 어떻게 비워낼 거예요? 오염된 거 비워내려면 뭐가 오염된지부터 알아내야 돼요. 뭐가 오염된지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달걀이 오염돼 있다는 거 아무도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 힘으로 눌러서 없어 지워버리면 이 짓을 한다니까요. 미국 애들이나 우리나라 애들이 언론 없애버리잖아요. 언론 조작을 해요. 이건 그 대통령 이후로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해요. 이건 있어. 그 책까지 있었던 내가 썼잖아요. 톰스키가 발견했잖아요. 아니, 원래 있어요. 언론 통제하는 방법에 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그걸 비우거나 어떡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수도의 기본이고 공은 마구의 기본이고 깨우치도 못하고 마구하겠다 하면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제가 마구 뭘 할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 그리고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마구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계속 있는데 본인이 못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엄청 참고 있는 거였는데 사실 얼마나 참았냐면 거의 3, 4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냅둔 거예요. 알아낼 때까지. 아니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우선 냅두는 거예요. 우선 본인이 알아내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수련은 방임하잖아요. 알아서 가야지. 내가 왜 가르쳐줘? 다 가르쳐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가르쳐주는. 아, 이거 또 슬퍼있어요. 이게 병이네, 이거. 그런 게 있어도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무튼, 기미는 그리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나는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닷없이 제가 댓글을 욕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게 노골적으로 야, 너 틀렸어 라고 말해주면 틀렸냐? 아, 이 고산자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해 줬는데도 못 들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해 줄 때 못 듣고 내가 얘기할 때 듣는다는 건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지. 반항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을 뿐인 거라고요. 이건 듣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게 뭔데요? 천이통이 어렵다니까요. 남의 말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들어요, 결코. 참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지 말라고, 남의 말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누누이 얘기하고, 안 그랬나요? 남의 말 들으라고. 남의 말 듣지 않는 인간은 그 계제가 있든 없든 그거 그냥 무시하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그랬어요? 못 듣는 사람. 싸우든 뭐는데 내가 그렇게 끝까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온마을 뒷풀이 얘기했어요. 고단한 자들 화내게 하라고. 고단한 자를 승진을 낼 때마다 세상 좋아진다고. 그 뒤로 대장을 제가 생각하다가 싸들려 버리라니까. 그러라고 고단자 시켜놨는데 오늘 이번에 고단자 반응은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러라고 고단자 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선생님, 만약에 마구가 잘못되거나 반응이 엉성했을 경우에 조치는 어떠시나요? 우선 하세요. 뒷감당 제가 할 테니까. 어쨌든 저 때문에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해놨으니까 따라 하는 거고 어쨌든 한다 하니까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내 얘기 듣고 내 글 보고 어떤 혼자서 뭔 짓을 하든 말든 어쨌든 그 뒷감당은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이 떠든 인간의 그 책임이 이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 뒷감당은 우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새싹은 밟으면 안 되니까 하는데 어쨌든 뒷감당을 제가 해야 되겠죠. 그건 그래요. 선생님, 그 국가적인 이런 것들이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이게 고단지에서 그 관심사가 그런 국가적인 것이 있어서 그랬었던 건지 아니면 국가적인 게 커서 그렇게 작용을 했었던 건지, 일반인의 경우에는 뭐 자기 관심사라든지 가정, 뭐 이런 직업적인 게 신체적으로 크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뭐 국가적인 상황에 크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이론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기본 사고 체계가 뭐가 있냐면 다들 다 자기 신체만 본다고요. 방금 질문한 직업, 뭐 환경, 국가, 뭐 이런 외부, 내부 이런 모든 것들을 일관성 있게 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못 알아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르쳐주기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부 환경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게 내 몸하고 어떤 연관에서 같이 움직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몸이라는데, 이 같은 몸이라는 건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같은 몸이냐, 같은 몸으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성은 눈으로 보면 그 안에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까지 설명할 수 있냐면 사실 그게 솔직히 설명은 좀 힘들어요. 요즘 설명을 많이 했어요, 하기는. 그 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를 느꼈을 때 왜 이런 사회 현상, 외부 현상, 내부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이 내 몸과 어떤 연관이, 사실 연관이 있다고 우선 믿기 시작하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들인데, 없다고 보기 시작하면 그냥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그거 설명하고 있어서 계속 설명할 거예요. 듣다 보면 그 답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설명한 것도 그 설명이었어요, 원래는. 계속 들으면 돼요. 계속 앞으로, 지금 오늘 계속 그거 설명할 거예요. 다 들어봐요.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저희 쉬었다 하시죠. 그럴까요? 네, 쉬었다. 벌써 12시간 넘어버렸네? 2시간 걸렸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선생님의 블로그에 이제 되었는데, 글 보고 저는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많이 다른지 알고 싶어요.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성이 있는데 어떤 게 근본적으로 달라서 여성이 지식과 가르침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단지 생리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여성에 관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위아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위거든요. 지금까지 남자가 위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여성을 어떤 면에서 이용해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뭐가 기댈 거 아니면 은유 아니면 뭐 개념이 필요한데 그걸 여성성으로 잡았다고 해야 되겠죠. 꼭 여성이 아니라 여성적인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남성적인 게 뭐냐면 우선 남자는 지가 갑인 줄 알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갑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앞장서려고 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걸 내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 중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뭐 꼭 갑이 될 필요 없고 또 자기가 의미일 필요 없고 남의 의미를 위해서 있으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의미라면 이제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건 일종의 그 나르시시즘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의 의미야.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날 위해서야. 이런 황당한 말은 남자만 해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인 노예 개념 나온 것도 남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여자는 주인 노예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개념, 관념 그런 것들이 거의 남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상징 은유적으로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여성적인 방법을 여성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동기를 삼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한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려면 또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개념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보이는 것이 여자인 거고 그렇게 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원래 전설상으로는 여자를 억누르고 남자가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 문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다시 여성적으로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설명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하다 보니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제는 여성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게 필요해서예요. 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설명한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필요하다고요. 여성적인 것이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우두머리, 대빵, 앞장서는 자, 지가 의미라고 떠드는 자들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은 억압하거나 관심 없거나 부차적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해당해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거 하기 위한 내기를 삼는다고 여자로서. 그래요. 더 자세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글도 쓰겠죠. 그 의미들이 거기에 물론 계속 이후에 쓴 것들이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걸 여성성이라는 말로써 한 거지. 이게 꼭 여성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 은유라니까요. 은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